자동차의 매력에 풍덩 빠진 사람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그 사람을 만나봅니다. 목요일엔 차밍. 근데 잘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주 목요일은 자동차의 매력에 빠진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본업이 있으면서도 이 아마추어 레이서, 그러니까 카레이서로 활동하시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이분 옆에 가면은 원래는 이제 병원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병원 냄새보다는 오일 냄새가 더 난다는 치과 의사 겸 카레이서 우리 민봉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봉기 우리 민봉기 원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 앞에 서신 게 조금 이제 어색하다 보니까. 네, 처음이신가요?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치과 의사 구강외과 전문의 수원 민플러스 치과 원장 민봉기입니다. 네. 수원에 또 병원이 있으신데 오늘 또 멀리 오셨어요. 예. 예, 운전하고 오셨나요? 운전하고 왔고요. 예. 오늘 저기 새로 뚫린 지하차도. 네. 예. 서부 지하 간선도로. 네, 이상 없이 잘 소통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타셨구나. 예. 아직까지 TBS니까. 예. 그래. 좋았겠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뭐 서부 간선도로 저기 한번 운행해 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좀 충고가 조금 낮고요. 예.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예. 거기서 사고가 나면은 좀 교통 지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FM 고맙습니다. 95.1.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평일이잖아요. 5시로. 오늘 저기 병원 진료는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환자분들 뭐 어떻게? 오늘은 원래 목요일 날 이제 마침 쉬는 날이라. 그래요?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수원시 치과의사회 총무이사라서 회무를 봐야 되는데 생방송이라고. 네네. 그냥 왔죠. 올라왔습니다. 또 치과 의사회의 또 총무님이신데 예. 본인의 업무를 다 제치고 내가 또 할 일 있다. 국회가 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개되는 거죠? 예, 그렇죠. 걱정됩니다. 방송입니다. 예. 원장님.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만날 한 분 더 계시죠. 네. 자동차 전문 기자로 출발해서 카레이싱에 입문하게 된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분입니다. 우리 박혜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자동차 기자 그리고 아마추어 카레이서 자동차 정비 기사 자격증이 있는 실제로 정비소에서 일한 적도 있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박혜연입니다. 우리 박 기자님 이력이 진짜 남들과 진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차를 사랑하는 거고 결혼하는 거야. 이 정도면은 진짜 나보다 더 차를 좋아하시고, 야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여자분이 차를 좋아하는 경우는 뭐 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좋아하는 거는 네. 좀 굉장히 드문 차에 일이라서. 능통하신 분? 네. 아유, 그러니까 가찬이십니다. 차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직업을 또 차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실 제가 건축 전공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기자나 뭐 자동차랑은 큰 거리는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사실 뭐 카레이싱 경기 같은 거 되게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사실 TV에서 많이 볼 수 없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막 MBC 이런 데서도 막 옛날에 저희 쌍용 다카르넬리 나가고 막 이런 거 중계해주고 그랬었거든요. 클릭전도 있었고 아시죠? 네. 90년대 막 진짜 진짜 아기 때부터 막 TV로 막 몰래 숨어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그 사실 현실에서 카레이싱을 직업으로 갖는 것 자체가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접었다가 그리고 이제 건축은 원래 이제 아버지가 건축을 하셔가지고 보통 따라하니까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위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원래는 1년만 하려고 했어요. 1년만 기자를 하면서 원래 기자하면 또 시승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차 한번 억울하지 않게 원 없이 타고 그리고선 이제 돈 벌겠다. 진짜 기자 돈 못 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하필이면 또 처음 기자를 했는데 경기장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 자동차 기자 한다고 다 경기장 출입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훅 갔죠.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했죠. 거기서 경기장에 가서 취재하러 갔다가. 네, 그렇죠. 왜냐면 취재가 현장에서 그 배기음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왠지 이 직업 못 벗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6년을 정말 가난하게 밥도 못 먹어가면서 진짜 눈물 젖은 순대를 먹으면서 어머나. 고기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진짜 순대 내장이 딱 비슷하거나요. 그러면서 3% 제가 사드릴게요. 아유. 인생 극장이 갑자기 또.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왜 또 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우리 박혜영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이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 간선도로.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레이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카레이서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서킷 가서 몇 바퀴 굴러봤지만 그러셨어요? 그럼요. 저도 이제 해봤지만 저는 사실 너무 쫄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를 추월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자존심이 너무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 예, 이거 하다가 내 자존심상 이거는 하다가 욕심내가지고 사고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쉽사리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이 카레이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원장님. 저요? 네. 전 사실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네? 그랬어요? 네. 요즘 뭐 차에 대한 열정 이런 거 말씀하셔서 저 깜짝 놀랐지만 네. 사실은 그 옛날 첫 차가 네. 현대자동차 1991년식 네. 엑셀벤이라는 거 30년 된 차. 엑셀벤. 그때 이제 제가 야. 치과대학 엑셀벤 아세요? 그게 약간 엑셀벤이 약간 쿠페 형식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약간 맞죠? 뒷자리 없고 화물차. 맞아. 예. 그래서 치과대학 다닐 때 4년간 그 차를 이제 함께 했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친구인 저희 집사람이랑 와. 추억이 좀 담겼던 차인데 이거를 7년 전에 우연히 네. 지인을 통해서 구하게 됐어요. 엑셀벤을. 진짜 거의 그거를 폐차 구할 수가 직전에. 있어요? 예. 뭐 루트는 잘 모르겠고. 거의 잠깐만 91년 정도에 나왔던 차. 30년 된 차죠. 30년 된 차. 30년 된 차.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이제 구해서 일주일 동안 빡빡 닦았어요. 어떻게 일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관을. 엑셀 세단은 약간 그 승용차기 때문에 네네. 집에서 아주 귀하게 하지만 엑셀 벤은 화물차, 옛날 배달 뭐 이런 차기 때문에 많이 녹슬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닦아갖고 집사람을 짠하고 보여줬는데 네. 그냥 등짝 딱 그러면 맞고. 그러면은 예상했던 그 아내분의 반응은 뭐였어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기로. 뭐 그때 추억이 너무 감동적이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등짝 한 대 딱 맞고 정신이 바짝 들더니 이거 안전하냐고. 죄송합니다. 안전하냐고. 등짝. 리액션 좋았고요. 등짝 딱 막 안전하냐고. 그래서 30년밖에 그때는 이제 한 25년밖에 안 됐어. 그랬더니 위험하다. 그렇지. 오래된 차니까. 가장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안전한지는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하다 보니까 한 반년 동안 제대로 흘러가게 복원을 했어요. 저는 수동운전 처음 해봤고 그때 7년 전에. 엑셀벤이라는 차를 이제 아내분이 안전 때문에 우려하니까 이거를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원을 하면서 내가 레이스를 해서 서킷에서 달릴 정도면 그 차가 안전한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논리가 확실하게 있네요, 일단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내가 복원해서 추억 여행을 가겠다, 너랑. 20년 전에 처음으로 갔다. 굳이 엑셀벤으로. 그걸로. 추억 그래야지 추억 20년 전 추억 그걸로 가겠다. 옛날에 너랑 나랑 같이 여행을 기차 타고 갔으니. 그래서 거기 옛날 사진을 들고 그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인증샷을 찍었어요. 진짜로. 20년 뒤에 차를 복원해가지고. 복원해서.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갑자기 이제 레이스도 가능하고 이제 그 뒤 말도 못해요. 진짜로.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을까봐 겁나네요.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네요. 원장님의 약간 감수성이 굉장히 뭐랄까 약간 레트로 감성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제 의미가 추억으로 가는 이제 타임머신이라고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진짜로 옛날 뭐 레트로 좋아하고 이제 사랑 변하지 않고 또 호이자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호이자 알고 있죠. 사실 근데 이제 또 우리 박혜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또 레이서 중에서 카레이서가 여성 카레이서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여자가 도전하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대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 카레이서라는 직업을 도전하게 됐을까요? 그 사실은 여자인 게 좀 인정하기 싫지만 그 덕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카레이싱 하는 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국일보 때 자동차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사만 하는 팀인데 이제 그 한국일보에 그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카레이싱을 해보자. 근데 남자가 하면은 그냥 취미 활동인데 아, 여자가 카레이싱을 한다고? 그것도 기자가? 약간 그런 거를 저희가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인 게 기회는 됐는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회사에서 이제 막상 그 비용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하기로 한 거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당시 팀장님과 저희 사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회사에서는 그거를 근무로 인정을 해줬어요. 참가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근무로 인정을 해주고 좋은 회사네요. 그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고 차를 탔기 때문에 프로 밝히세요. 돈을 받으면서 그렇죠. 한국일보에서 돈을 받으면서 이제 레이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어쨌든 기자고 한국일보 기자다 보니까 당시에 왜 아시겠지만 레이싱은 오일이나 기타 물품이 협찬이 되게 잘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우리 김영란법 덕분에 기자는 그런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제 돈으로. 경기 한번 뛰고 나면 엔진오일 다 갈잖아요. 아유, 그런 고생하셨네. 것들 다 제 돈으로 하고 고생하셨어요.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죠.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카레이싱 하는 거를 또 사랑에 빠져서 도전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카레이싱이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가 공도에서 하는 운전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히려 카레이싱 하는 분들은 공도에서는 굉장히 양보 운전, 배려 운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 우선은 일반 운전과는 목적이 다르죠. 그렇죠. 매개체냐 목적이 아예 다르고 이게 보통 이제 레이서 저는 이제 아마추어 레이서긴 하지만 차 몇백 킬로 나가? 맞아요. 최고 속도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는데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솔직하게 이게 서킷이라는 게 한정된 공간에서 그 랩을 겨루는 스포츠예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근데 이게 직선만이 있는 게 아니고 코너가 많은 서킷을 얼마나 꾸준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이게 달릴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그냥 뭐 최고 뭐 몇 킬로 나가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차의 성능도 아주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드라이버의 그런 역량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약간 차를 만지는 메카닉 과 차를 다루는 드라이버의 이 호흡과 이 소통이 그 팀의 성적을 좌우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성능을 가진 차를 만들어서 또 최상의 주행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는 레이서로 또 많은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차의 그 하중 이동, 트랙션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로고의 피드백 그런 걸 해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포츠의 주행법이지 일반 공도에서 뭐 칼치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보복운전, 뭐 이런 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고 맞아요. 그런 분도 그러니까 이게 레이서일수록 좀 더 공도에서의 정확한 그것도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또 이제 가서는 사실 법이 없어요. 룰만 지키면 돼요. 그렇지. 네, 면허증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애들도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라이센스만 내 세상이야. 그렇죠.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라고. 그렇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즐기는 게 바로 이제 모터스포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정확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기자님은 근데 이제 카레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저는 일단은 제 주변에 약간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이거는 그래요? 제가 기자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터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취재를 정말 많이 갔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긴 싫지만 여자라는 덕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면 다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기자들은 취재를 가도 기억이 안 나오니까 이제 팀 선수들하고 크게 친해지기 쉽지 않은데 저는 다들 기억도 많이 해주시고 가면은 되게 좀 잘 대해주셔가지고 좀 이제 드라이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실제로 경기를 나갈 때 뭐 이제 프로 드라이버한테 지도를 어떻게 보면 근데 옆에 앉아서 지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말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오일기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알죠, 오일기 엄청 유명하죠. 네, 그거 아세요? 네네. 그 오일기 드라이버한테도 그럴까요? 오일기. 그 아는 사람 나오니까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이제 오일기 드라이버나 뭐 이런 분들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타면 좋다 이런 것도 듣고 그리고 이제 또 기자로서 기사를 쓰면서 접근을 했다 보니까 당시에 같은 경기에 참가하시거나 이전에 우승하시고 다른 클래스 넘어가신 분들이 되게 좀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운전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 서킷을 공략하는 방법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지. 네. 서킷 공략법을 저는 약간 치트키처럼 이렇게 듣고
해서 쪽집게. 예,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서킷 기록이 정말 한번 들을 때마다 확확 주는 게 너무 맞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예. 사실 또 이제 랩 타임이 또 줄어들면은 또 이제 더 욕심이 나가지고 그쵸. 더 하게 되죠. 네네. 아, 재밌습니다. 이분들이랑 또 카레이싱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님랑도 저랑도 인연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두 분의 맞아요. 인연이 있어요? 아시는 제가 저기 사이예요? 대회 이제 할 때 예. 취재 갔었어요. 취재를 오셨다고. 아, 원장님이 대회를 할 때 네네네. 아, 기자분이 기자로서 취재를 네, 가셨어. 맞아요. 너무 그때 사진 찍으셨다고 하니까. 아, 네, 그럼 원장님을 취재한 기자분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네. 그래요?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사적으로 방송 끝나고 얘기를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깐 노래 듣고 와서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타는 것도 즐겁지만 듣는 건 더 즐겁다. 김기욱의 라쿠카 라차. 보이자 보이자 보이자. 자, 라쿠카라차 오늘 우리 민봉기 원장님과 우리 박혜영 기자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차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본인의 직업을 망각하고 카레이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이십니다.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웃음빵님께서 저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 박혜영 기자님 여리여리하게 보이는데 강단이 좀 있으시네요. 외유 내강이라고 보내주셨고 책보자님께서는 유튜브로 보니까 생각했던 카레이서 이미지보다 차분해 보이십니다. 여성 카레이서 멋져요 하면서 우리 박혜영 기자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우리 민봉기 원장님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차를 안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민봉기 원장님에 대한 댓글도 왔습니다. 스담스담님께서 와우 대단하시네요. 원장님 진료와 생방송 어느 것이 더 편하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료가 더 아무래도 편합니다. 더, 아무래도 수술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혹시 그 치과 치료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치과 치료를 하시다가 약간 레이싱이 생각나가지고 와 약간 치과 하다가 너무 이렇게 스피디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는지. 우선 고속 RPM이기 때문에 2만 RPM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본인의 또 역할 부캐와 본캐 확실하게 이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박혜영 기자님은 이제 사실 이제 정비 기능사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는 기사도 있습니다. 기능사보다 기사가 더 정비 기사. 네네 그렇죠. 정비 그러니까 본인의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사실 얼마 전에 땄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한참 어필할 때네요. 몇 달 전에. 인정. 아니요 진짜 얼마 전에 8월에 발표났어요.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아직 인가 안 말랐겠네. 그렇습니다. 정비 기사 자격증을 따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좀 더 알고 싶었고요. 이게 기능사를 땄을 때가 사실은 이제 카레이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초에. 근데 그게 제 차는 제가 만지고 싶고 이제 그 미케닉들이 말하는 걸 좀 더 잘 알고 싶고 그리고 차의 움직임을 느꼈을 때 이게 어느 부품에 뭐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직접 차를 뜯기에는 사실 전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같이 이렇게 차를 직접 뜯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뜯어가면서 확인하기엔 겁이 나서 이제 정비 기능사를 이제 자격증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실기 특강이라고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뭐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이런 거 보통 너무 길고 그냥 실기 특강 한 달짜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은 차가 이미 다 막 한 반 이상 분해되어 있고 엔진도 다 이렇게 분해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져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정비소에서 실제로 일을 했고. 일을 했어요? 네, 정비소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정비 일을 했어요? 막내니까 진짜 휠 타이어 갈고 막 엔진오일 교환하고 거의 그런 거 위주로 했고 제가 20인치 휠 타이어까지는 휠 허브에 겁니다. 근데 볼트형 아니고 허브형. 약간 몸이 그래도 여리여리해 보시는데 좀 땅땅 그런 건 허벅지, 허벅지와 허리 힘이죠. 땅땅. 휠허브 가려면은 이거 해야 돼요. 사실 저 혼자도 사실은 휠 타이어 들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20인치는 진짜 힘들어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여성분이 이걸 그나마 그래도 요즘 차라서. 아무튼 전 많이 무거웠어요. 옛날 매뉴얼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일단은 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이제 기능사보다 이론적인 것도 더 하고 싶어서 이제 기사까지 이번에 도전을 해서 이번에 2회차에 10명 붙었거든요. 전국에서. 그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건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전국에서 10명이 붙는 정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차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비 기사 시험 자체가 네. 옛날 차예요. 요즘 차가 아니죠. 네, 옛날 차로 정비를 하는 거라서 사실 요즘 차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차는 진단기가 많이 해줍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폐차 직전의 차 엑셀 밴을 가지고 레이싱용으로 또 개조를 하셨다 그랬는데 요거 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요거를 사실은 뭐 외관을 제외하고 뭐 엔진부터 내부 뭐 부품이 많잖아요. 자동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셔가지고 이게 수리를 했는지 사실은 옛날 차라서 또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 30년 된 차를 가지고 가서 네.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딱 가지고 갔어요. 네.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네. 글로 가냐. 네. 100km도 안 나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시동도 막 꺼져 가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정비반장님께서 거기 있는 멤버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나. 20몇 년 된 차가 왔다. 와서 다 구경하라고. 그 교제다. 젊은 친구들 난리가 나고 막 뜯어보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보더니 와 이거 봐라 이때 이랬다. 그 중에서도 초레어다. 이게 이제 뭐 화물차에다가 벤에다가 1.5 카브레터 엔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막 구경한 다음에 전문 용어 나오니까 또 우리 박 기자님도 엄청 예. 네. 구경한 공부를 다음에 하신다, 지금. 예. 가시라고. 응? 여기서 못한다. 아, 할 수가 그 블루엔즈로 가서 이제 어떻게 수소문해서 왜냐면 뭐 부품이 원래 20년까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되게 애로사항을 해서 저는 이제 막 서비스센터에서 매뉴얼을 복사해 가면서 정비 지침서부터 해서 그걸 다 복원해서 이렇게 그 클래식카를 복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부품을 찾아서 전국 방목 폐차장, 부품 대리점 다 연락을 해놓고 어디서 연락 오면 막 달려가서 엔진 뭐 헤드카바, 맞아요. 카바, 뭐 미션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또 이제 한 1년 동안은 혼자서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30년 전에 그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또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 제가 못 하잖아요. 그 이상부터는 이제 좋은 메카닉들을 만나서 진짜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그렇게까지 이게 중간에 엔진을 3번이나 바꿨어요. 네, 카브레터 엔진은 사실 그 솔레노이드 볼브 진공이라서 전문적이네. 카브레터 엔진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 엔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브레터 엔진 카브레터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필터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간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MPI 방식으로 바꾸고 진짜 뭐 복잡한 얘기 나오니까 약간 이제 이거 진짜로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끝내는 쉽게 우리가 아는 말하자면 소나타 엔진을 넣으셨어요? 예, 시리우스 4263을 넣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엑셀밴 DOHC 2.0이라는 거를 탄생시켰고요. 네네. 제가 이제 이름을 새겨서 거기다 이제 하고 또 약간 컨셉이 제가 또 만화를 좋아해서 이제 이니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거를 블로그에다가 100편을 지금 연재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이고. 모든 과정을. 네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근데 제가 찾아봐야겠다. 네, 두 분께서는 또 이제 경기도 출전을 직접 하시잖아요. 레이싱 경기를. 언더백 레이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게 이 경기에 출전할 때 참가 자격 같은 게 있습니까? 참가 자격은 없고요. 네.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라이센스라든가 뭐 이제 뭐 일반인들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언더백 레이스 그러면은 뭐 100km도 안 되는 뭐 이런 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험 수가 돈이 많이 100도 드니까. 안 되는. 네, 100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올드카 레이스예요. 10년 이상 된. 저는 이제 한 25년 된 차를 가지고 와서 그냥 꼴등서부터 처음에 가자마자 당연히 꼴등이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엔진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자격 조건은 뭐 크게 없다. 사실 언더백 레이스는 그렇고요. 또 다른 레이스는 다르죠. 사실 언더백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안 되는 차로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나 일반인들도 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 모여서 타자. 그런 장르가 있고. 약간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프로 경기가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프로 레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CJ 슈퍼 레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슈퍼 챌린지라는 게 있었다가 이게 뭐 코로나 사태랑 여러 가지로 없어지고 넥센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암 경기장에서 하는 WRC컵이라고 해서 또 자체 경기도 있고 해서 다양한 경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보통 아마추어 클래스는 대부분은 이제 공인 경기냐 아니냐로 나뉘어요. 그래서 공인 경기는 우리나라에 한국 자동차 경주 협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있고요. 거기서 인정된 경기는요. 드라이버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지 드라이버 뭐 C, B, A 이렇게 등급이 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올리느냐. 처음에 드라이버 C로
정확히 사실 C로 아마 C가 맞을 겁니다. C로 들어갈 때는 처음에 이제 수업 듣고 라이센스 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 후에 이제 경기 참가 횟수를 늘리면 이제 등급이 올라갑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해외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니네 나라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증명을 해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참가를 하려면 그런 것들도 발급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네요. 핸드폰 요금도 사실 비싼 거 오래 쓰면 등급 올라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커리어를 쌓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두 분 다 이제 레이서 경기를 나가봤기 때문에 이제 첫 경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은 첫 경기 기억나세요? 아, 네. 네. 어떻게 뭐 성적이 어땠습니까? 저 그래도 꼴찌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첫 경기인데 꼴찌 안 했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꼴찌 안 하고 추월도 했습니다. 추월까지요? 네네네. 와, 과감하시네요. 근데 스타트 실수를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 박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레이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사실 경기를 나갈 때 남녀 같이 나가잖아요. 네, 그쵸. 아, 같이 나가요? 구별이 네네, 없죠. 그럼요. 남녀 구별이 네네. 없죠. 그렇죠. 차로 하니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이제 첫 경기 나갔을 때 성적이 몇 등? 저희가 27대인가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27대 중에서 한 20몇 안 등. 되죠. 네, 23등인가 네. 정확히 그것도 잘합니다. 하시는 그럼 지금까지 레이싱 경기 나간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최고 성적이 있다면? 그게 사실 종족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한 10몇 등 정도까지만 했던 거. 그것도 잘한 거예요. 진짜. 원래는 더 하고 싶었는데 네, 진짜 레이싱 경기가 10등 안에 들어가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저희가 또 너무 대수가 많았어요. 이거는 인생 바쳐야 되는 거지. 아니 뭐 그잖아요. 예. 제가 좀 더 시간과 돈을 들였으면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기 도중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게 경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찔했던 경험 없습니까, 원장님? 많죠. 그래요? 많죠. 이게 뭔가 그동안 뭐 피를 갈아 마셔서 넣잖아요. 차에다가. 네. 뼈를 갈아서. 그런 느낌으로. 얼마나 그 고생을 하는데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팀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그 고생한 팀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그 시간도 미안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된 차로 사실 꼴찌에서부터 1년 1등 할 때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동안에 별의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샤시가 못 버티고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막 마라톤을 한 거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게 이제 샤시가 휘고 등속이 빠지면서 중간에 이제 리타이어라고 그래요. 그렇죠. 중도 포기. 그래서 리타이어 된 적도 많고 우리 어부바에 실려온 적도 많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샤시의 바디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옛날 거 옛날 또 이제 엑셀 밴 똑같은 거를 제가 한 대를 더 구해서 그거를 싹 걷어내고 샤시를 다 보강해서 시즌 2를 거기다 이제 벨로스터 N을 넣은 엑셀 N이라는 우리 본인만의 브랜드를 WRC에서 저희 현대자동차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를 응원하고자 제가 WRC 버전의 컬러링을 해서 그 차를 지금 만든 지가 한 3년째입니다. 엑셀 매니아시네요. 근데 혹시 사고는 안 나셨어요? 언더백 레이스를 하면요. 주변에 차가 다 피해줘요. 그래요? 왜냐하면 범퍼가 없으니까. 서로 피하시는구나. 왜냐면 귀한 차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막 그 크래시도 하고 범퍼 투 범퍼 하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좀 되게 재밌었어요. 언더백을 하면서 서로의 그 부품이 수급이 어렵다는 거를 인정해 가면서 서로 존중해 가면서 엑셀이 달려온다 피해줘. 피해주고. 웬일이야. 그런데 이제 스프린터를 못했죠. 서로 시작하면서 해서 달려서 들어오는 걸 스프린터라고 하고요. 우리가 타임 트라이얼이었어요? 저는 타임 트라이얼을 주로 했고 뭐 드래그나 짐카나나 이런 쪽을 같이 다 했고 우리가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면 이제 노약자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아니 저는 피해준다는 게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면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저는 스프린트거든요. 근데 스프린트는 같이 출발해서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에 가깝잖아요. 그럼 피해주면 어떡해. 근데 타임 트라이얼은 각자 기록을 재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한 바퀴를 누가 제일 짧게 타냐. 시간 재는 게임이니까. 10살이 이제 한 25살한테 약간 이렇게 예우를 그런 피해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경기 중에 어떻게 피해주지? 저는 그렇지. 진짜 막 밀리고 막 박히고 막. 예, 아직까지 범퍼를 목적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카레이싱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위험한데 불구하고 진짜 사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매력이 있죠, 기자님? 저는 그게 매력이야. 부딪히고 밀리고 할 때. 진짜 난 이해할 수가 없네. 그건 농담이고요. 약간 그게 아니라 이 아까 그 김기욱
님께서 그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가 앞서가고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죠. 저는 그게 그 사람을 내가 다음에 잡을 때 그게 너무 재밌어요. 복수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등수가 올라가고 내 랩 타임이 점점 줄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앞차를 쫓아가면 나도 모르게 기록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경쟁하는 과정 그게 너무 저는 재밌어서 이게 진짜 혼자 탈 때랑은 또 달라요. 혼자 그냥 나 혼자서 계속 더 빨라진다 이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리고 나를 무시하거나 아예 기집애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여자애가 뭘 하겠어 했던 분들을 이렇게 앞서 나가고 내가 왜 이제 처음에 진짜로 여자니까 에이 뭐 쟤는 내가 이기지 이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보다 제가 기록이 잘 나왔을 때 그런 게 좀 서로 이제 성장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좀 저는 좋은 게 있었어요. 두 분 참 재밌네요, 진짜로. 이렇게 차 얘기하고 레이싱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 분께서 알아서 시간 더 주세요. 아닙니다. 신나서 얘기하는 자세가 모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차를 좋아하고 또 레이싱도 좋아하고 야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박기영 기자님. 사실 이제 이 두 분께서 계속 이 레이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청취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레이싱을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레이싱을 시작할 수 있는지 뭐 주의할 건 뭐가 있는지 요거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사실 수동을 운전을 못했다가 뭐 무한도전인가 뭐 이래서 막 수동 레이서 뭐 이런 거 보고 막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작을 하지만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사실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장구입니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차량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 서킷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 하드웨어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장구류, 뭐 헬멧, 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전문가의 손길, 그다음에 서킷에서의 라이센스를 이제 따서 그때까지 되게 먼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 길은 분명히 열려 있고 알겠습니다. 그 길을 처음부터 너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부캐로 카레이싱을 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 본캐도 좀 열심히 하셔서 치과 치료도 또 소홀히 않게 부캐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혜영 기자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색을 하거나 사실 쉽게 정보가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이 레이싱 바닥이 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데 검색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못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동호회 같은 걸 이용해서 이미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정보를 얻으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자동차 경주협회가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경기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 편하다. 그럼 경기 이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름으로 검색하면 최소한 홈페이지는 나와요. 근데 만약에 뭐 아마추어 카레이싱 이렇게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가 좋아서 카레이서에 도전한 두 분의 매력, 매력적인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민봉기 원장님과 우리 박혜영 기자님 즐겁고 유쾌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